네, 취업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 나눠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교육위원으로 게임회사 에이스 프로젝트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이종창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또 그 병역특례 특집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신 분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이 이어지죠. 왜냐하면 저번에는 제조 이쪽 분야였다면 오늘은 IT 쪽 병역특례.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IT 회사에서 게임 기획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다니고 있는 에이스 프로젝트라는 회사는 그 야구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고요. 네. 저는 이제 이곳에서 게임에 들어가는 뭐 재미 요소라던가 네.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몸으로 치면 약간 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컴퓨터로 치면 약간 CPU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 프로젝트에서 정말 에이스 일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아니, 병역 특례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그 제조업이나요?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죠? 뭐 철강, 뭐 공업, 의료, 약품, 뭐 식품, 제조, 뭐 게임 업체, 건설, 뭐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심지어 저것도 있어요. 배를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네, 해운 쪽으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 병역특례는 또 근데 아무나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고 뭐 각 분야마다 뭐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그 업체를 신청을 하는 건데요. 업체들이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그렇죠. 선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연해주신 이종창 씨는 이 많은 병역특례 업체 가운데에서 게임 개발 회사에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신 건데 그럼 원래 전공도 게임 관련 쪽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한세 사이버 보안 고등학교라고 이제 해킹이랑 게임 쪽을 좀 특성화하는 학교를 나왔고요. 그 안에서 게임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뭐 다른 것들도 배웠다고 들었는데 딱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제 배운 거는 게임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획이랑 프로그래밍, 그래픽 같은 것들을 그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적성에 맞았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 자체가 기획 일이고 너무 잘 맞아서 그게 계속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지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역특례업체 게임 개발 회사 중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일하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전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알아봤는데 우선은 좀 기획 일들을 많이 선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산업교육위원회에서도 좀 개발 쪽에만 병역특례를 주게 됐는데 최근에 게임 개발에 관련된 종사업까지도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기획 업무 자체를 신입을 뽑지 않아서 좀 원하거나 그거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이 많이 쉽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이 기획 일을 한 회사를 메일을 보내서 본인이 직접 메일을 보내서 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이유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그 일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 개발 일들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갈 수 있는 회사가 너무 한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 회사에 먼저 메일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케이스 같은데요. 이런 게 좀 가능한가 봐요, 강쌤? 그렇죠. 일단 보통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3자 협약이라고 해서 회사랑 학교랑 학생이랑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협약한 회사로 보내주는데 학생이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잠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게 또 우리 이종창 이제 학생이죠. 이제 학생 아니죠. 우리 이종창 씨라고 할게요. 우리 이종창 어색하네. 우리 이종창 씨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회사에서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뭐 네가 우리 회사에 오면 우리가 병역특례를 생각해볼 의향이 있다.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병특 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회사가 되게 적극적으로 또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인력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회사, 뭐 소규모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이 회사들은 많이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자격증도 있고 네. 이쪽 분야에 업무 그 학습 경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왕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병역 특례로 와. 근데 얘는 대기업은 병역 특례를 안 뽑으니까 일단은 네. 뭐 전문 연구위원은 가지만 근데 이 친구는 병역 특례로 와야만 해. 그럼 기왕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라면 경력도 단절 안 될 수가 있고 이어갈 수 있고 이 친구가 낫지 않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더 땡큐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병특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긴 하죠. 그죠? 이종창 학생처럼 저렇게 내가 아까 방송 전에 물어봤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이종창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업에 문을 두드리고 이런 과정이요. 결코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사실 그 회사를 14번, 15번 이상을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먹었던 마인드, 생각이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병역 특례 지원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처럼 이 회사의 비전이 뭐고 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 노동청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병역 특례 연계 채용 박람회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도 한번 이용을 또 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용을 해보긴 했는데 그 일반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오히려 많은 그 정보들이 있어서 저는 많이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게임 다른 분야는 아직 좀 약한. 네, 또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알짜배기 정보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또 종창 씨가 이게 또 시작점이 되어서 점점 또 게임 관련해서 이 산업기능용으로 근무하고 싶은 친구들이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병역 의무 기간이 일반 군복무보다 좀 길죠. 이 산업기능요원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적성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근무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거는 정보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그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이 정보만 모아놓는. 근데 네. 거기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긴 하지 않겠고요. 특성화고 신문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충분히 나와요. 이게 포털 사이트에 병무청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병무청 사이트 딱 들어가면 가장 우측에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 이름이 어렵죠? 네.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 포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채용 정보랑 지정 업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역별 채용 계획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와요. 업체 이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담당 업무, 전화번호, TO 인원, 채용 시기, 접수 방법, 근무 시간이랑 급여 이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병무청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병역 특례라는 체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검색해서 나오니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역 특례 업체 회사가 마음에 들어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요. 일단 현역 대상자, 우리 종창 씨 같은 경우는 3급이라 그러셨죠? 네. 그럼 현역이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보충역, 4급 대상자들은요. 자격증이 그렇게 없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자격 조건만 갖춰지면 고졸에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현역이다. 그럼 병특이 일단 지원의 자격이 생기는 거고 네. 4급이다. 근데 고졸이다. 근데 4급 같은 경우 보충역 같은 경우는 대졸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각 그 자격이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예,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종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복무를 한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또 남으신 건지. 내년 1월이면 이제 병역 특례는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2년 반 정도면 상당히 뭐 긴 시간 이제 복무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복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 좋았다, 혹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경력 단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시간을 많이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단점으로는 그 병역 특례를 하게 되면은 현역이기도 하고 네. 군인이기 때문에 군법도 같이 적용을 받아서 예.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지난해 제가 겨울에 그 후쿠오카 예. 유- 해외여행을?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신고를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 신고를 안 하고 군대 네. 그거를 모르고 이제 아이고. 네,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발권 과정에서 혹시 막 미필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차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지를 당하고 인천공항에 마침 병무청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랑 이제 인사 담당자분한테 급히 와. 연락드려가지고 막 1분 남기고 발권하고 그랬던 와. 좀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큰일 날 뻔했죠, 진짜. 그럼 뭐 탈영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 케이스는? 뭐 타령 아이고, 아니 이것도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라가지고 안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꼭 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저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좀 일반 군복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산업기능요원이 아무래도 좀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회사원처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해외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럼 오늘 못 볼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철컹철컹. 네, 네. 철컹철컹 될 뻔했네. 일단 뭐 더 챙길 게 많아야 될 건요. 여러분들의 멘탈과 정신을 챙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만약에 뭐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병역 특례 하면 성인이니까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일을 저질러요. 뭐 싸우고 그러면요 민법과 군법 다 적용됩니다. 이게 엄청 가중처벌이에요. 큰일 이게 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신과 이거 엄청 여러분들 마인드 이걸 정말 잘 챙기셔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 뭐 해외여행 갈 때 신고하는 거 이거 제외하고는 뭐 훈련소 가는 거 나 훈련소 안 갈 거야 이런 거는 또 회사에서 날짜를 연락이 와요 회사로 네. 이 친구 이때 보내주세요 이런 거 네. 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챙겨야 될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잘 챙겨라. 너네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내가 지금 군인 신분이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뭐 크게 다를 건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자, 병역 대체 복무자들은 사실 복무 기간을 마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게스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종창 씨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아직 그 계획을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계속해서 이 회사랑 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한 반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계획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본인의 지금 현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군대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대체 복무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막상 일해 보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어른분들께서 이제 좀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왜 대체를 하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네, 실제로 일해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나 뭐 무시받거나 이제 뭐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대우가 다른 점도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일하는 게 더 장점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역 특례 제도가 지금 정부에서는 좀 점차 축소를 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건가요? 일단 2022년까지 뭐 병역 특례뿐만 아니고요. 뭐 의무경찰 그리고 예. 해양경찰, 의무소방관까지 일단 좀 점차적으로 줄여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출생률 저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 자원이 부족하다. 근데 지금은 좀 넘쳐나.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해놓고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는 줄이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학이랑 산업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줄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얘기 안 드리고요. 일단 원인이 출생률 저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가에다가 방송국도 이 컨텐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청년들이 자 결혼을 하고 뭐 아이 둘 이상 낳고 뭐 일단 출생률 저하가 원인이니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둘 이상 낳고 이렇게 되면은 인구 절벽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드라마나 뭐 어디 프로그램을 보면요.
결혼을 하면은 뭐 다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30평짜리 넘는 집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우리는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출생률이 이게 저하가 원인이래잖아요. 지금 이게 줄이는 게. 그냥 뭐 국가에서 돈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 어떨까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돈이 정말 없어. 정말 힘들어. 우리 진짜 몇 퍼센트야. 그런 친구들이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우리 치킨 하루에 1년에 한 번 먹으면서 살아. 근데 너무 행복해. 심지어 나는 투잡, 쓰이잡까지 하면서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뉴스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다 잘 사는 사람만 보여주니까 그런 컨텐츠들 오히려 방송국에서 많이 만들면 이미지가 좀 만들어져서 그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네? 희망을 얻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의 빅픽처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죠. 정말. 자, 여론뉴스 이런 거 안 하나요? 말씀하시는데 그 티셔츠에 있는 그 강아지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제가 계속 본의 아니게 자꾸 거기 시선이 쏠리는데 이게 일본어인데 예, 간바떼라고 적혀 있네요. 뭔가요? 예, 힘내. 힘내. 예, 파이팅. 힘내십시오. 예. 우리 청년분들. 역시나 오늘 컨셉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병역 특례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저희가 또 편견도 깨고 지원 방법까지 2주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제도에 2023년까지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개선될 점을 고쳐 나간다면 앞으로도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창군이 느꼈을 때요.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있을까요? 뭐 개선된다기보다 지금 되게 이제 병역 특례 폐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많은 친구들이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력 단절을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군대를 좀 많이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좀 이슈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나름 고급 인력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일을 하고 그래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회사 생활에서 장단점은 결국에는 그 회사의 장단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한테 더 맞는 병역 업체를 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아까 승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포털 사이트나 일반 그 잡 포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승구쌤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병특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팁을 주자면 여러분 마음 제대로 먹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생각하기 나름.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여러 병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지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아지랑 같이 힘내 한번 해주세요. 힘내. 자, 오늘 산업기능요원을 복무 중인 이종창 군 그리고 강승구 쌤과 함께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